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법의 고비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환경법을 문제를 다 풀어보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썼죠. 여러분도 좀 힘드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셨으리라 보고, 환경 쪽이 예전에는 문제들이 좀 쉬웠는데 박스 형태로, 근데 요즘은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환경법 부분을 맞추겠다고 하면 최근에 만약에 7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환경법을 맞추겠다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환경법 협약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공부하겠다? 그 내용들까지? 어림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 푸셨던 문제, 그다음에 기본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 내외에서 커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의 협약을 보시느니 차라리 해양법 협약을 한 번 더 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환경협약 같은 거 모두 다 알아야지,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걸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난번에 푸셨던 거 그 정도에서 마무리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환경,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게 해양법 협약에도 있고, 뭐 이 뭡니까 그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사이에 있었던 펄프 공장 사건, 펄프민 사건 같은데 그런 데서도 환경 영향 평가 얘기가 나오고, 리우 때도 원칙으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3장 얘기, 국제기구, 국제연합을 봐야 되는데 이거 뭐 한꺼번에 다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양이 많아서 한 두 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 유엔은 뭐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내용들을 잘 살펴두셔야 되고, 특히 유엔에 대한 내용들은 또 나중에 또 바로 뒤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 국제 분쟁, 무력 뭐 이런 데까지 이제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뭐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가서 볼까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1번 국제법에상 이제 국제기구에 대해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제기구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 이게 유엔이 가장 대표적이고, 뭐 유엔뿐만 아니라 뭐 WTO에서부터 뭐 진짜 비정부기구 같으면 뭐 NGO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부 간 국제기구들 생각하면 법인격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법인격, 그러니까 국가로서의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그 어쨌든 법인격을 갖고 있다. 다국적 기업이 국제기구에 속한다? 아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개인으로 봐요. 이게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제기구라고 얘기하기는 보기 어렵고, 뭐 다국적 기업들이 뭘 만들어서 기구를 만들면 모를까? 비정부 국제기구, NGO 같은데 설립지에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합니다. 대체로 NGO들이 이 국제법적인 어떤 것보다는 국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일반적으로 국제기구라는 건 정부 간 국제기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스타일 문제죠. 이건 답은 2번일 텐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 요즘 잘 안 나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 3번 지문 같은 거 좀 잘 두시면 좋겠어요. 비정부 국제기구 같은 경우들은 아직도 국내법의 규율을 많이 받습니다. 국제법 규율보다는. 2번 보실까요? 국제기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2014년 문제인데, 국제기구가 회원국가 별개의 법적 실체, 보통 이렇게 별개의 법적 실체를 가지고 그러면 법인격을 보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고유 권한설이 있는데, 고유 권한설에 따르면 이 목적과 역할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죠. 보통 국제기구는 국가랑 달라서 목적과 그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WHO 같은 것들은 세계보건기구죠. 이거 보건에 대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딴 데 뭐 영역 무슨 뭐 경제 이런 데다가 WHO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물론 관련성은 있을 수 있지만, 아니면 거꾸로 WTO 같은 데는 뭐야? 이거 무역이나 경제지. 뭐 다른 데도 뭘 얘기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자기 역할 범위 내에서 하지. 국제기구는 손해배상권을 가질 수 있다. 네.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1949년에 그 유명한 베르나도떼 사건. 시험에 나왔던 때는 이제 벨라도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분이 스웨덴 분인데 백작이죠. 이분이 이제 이 유대인들도 많이 구했던 사람이에요. 나치 시대 때. 그때도 이제 유대인도 많이 구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제1차 중동 전쟁 때 아시겠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유엔 직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유엔 대표단으로 해서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유대인들이 꽤 많은 저희 아랍 사람들 죽이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 조사 보고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암살당해 버립니다. 교통사고 같은 걸 당해봐서 암살당해 버리죠. 이스라엘이 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이거를 유엔이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1949년에 이 ICJ 쪽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ICJ가 뭐라고 하냐면 이 유엔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갖고 있다 유엔이.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명한 판례죠. 잘 알아두셔야 되고. 국가의 다른 실체는 국제기구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제기구 같은 것들이 국가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비정부 기구 같은데 뭐 아니면 정부 간 기구 사이에서도 뭐 전체를 다 오픈해 놓는 것도 많아요. 지난번에 뭐 환경 쪽에 보시면 세계 자연 보존 연맹 같은 경우는 뭐 NGO도 아닌데 정부 간 기구 같은 성질인데 뭐 개인도 들어와야 되고 뭐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건 이렇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유엔 같으면 이제 딱 그냥 국가들만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